안녕하세요, 여러분. 비행기는 어떻게 저 넓고 넓은 하늘에서 길을 잃지 않고 날아다닐 수 있을까요? 오늘은요, 항공항법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통해서 텅 빈 하늘 위에서 어떻게 정확한 경로를 찾아내는지 그 비밀을 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끝없이 펼쳐진 바다 한가운데 위를 날고 있습니다. 창밖을 봐도 보이는 건 파란 바다와 구름뿐. 아무런 표지판도 지형지물도 없어요. 이럴 때 조종사는 대체 어떻게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하고 위치를 알고 또 목적지를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항공항법의 가장 핵심적인 궁금증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요, 크게 5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항법을 떠받치는 4개의 기둥이 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엔 이 둥근 지구 위에 기준이 되는 선들을 그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가장 짧은 길과 가장 편한 길, 이 2가지 경로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고 마지막으로 조종사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핵심 숫자들의 의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단계부터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섹션, 바로 항법의 4가지 기둥입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간다. 이게 말은 쉬운데 그러려면 대체 뭐가 필요할까요? 모든 항해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이 4가지 필수 요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만 이해해도 기본은 다 아시는 셈이에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추측항법, 영어로는 데드 레코닝이라는 건데요. 이건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거랑 비슷해요. 내가 마지막으로 위치를 확인했던 지점에서부터 고도계나 속도계 같은 계기들을 보고 이 정도 속도로 이 방향으로 이만큼 날아왔으니까 하고 계산하는 거죠. 여기에 바람이 미는 힘까지 더해서 그럼 지금쯤 여기 있겠구나 하고 현재 위치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작은 오차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엔 엉뚱한 곳에 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정확한 방법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항법이든 이 4가지 핵심 요소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위치, 방향, 거리, 그리고 시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위치,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 그 거리가 얼마나 되고, 거리, 또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시간. 이 4박자가 딱 맞아야만 정확한 항해가 가능한 거죠. 이건 항법의 구구단 같은 거예요. 자, 기본 재료는 알았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봐야겠죠? 두 번째, 지구 위의 선긋기입니다. 이 거대한 둥근 공 위에 우리가 어떻게 주소를 매기고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는지 그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주소 시스템의 출발점은 바로 적도입니다. 적도는 지구 자전축에 딱 수직으로 그어진 지구를 정확히 반으로 가르는 가장 큰 원이에요. 이걸 우리가 대권이라고 부르는데 뒤에서 또 나올 거니까 기억해 두세요. 아무튼 모든 위도의 기준, 바로 이 영도선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지구라는 이 거대한 공은요, 크게 2 종류의 선으로 바둑판처럼 나뉘어 있어요. 세로선인 자오선과 가로선인 위도선이죠. 자오선, 즉 경도선은요, 북극이랑 남극, 양쪽 꼭대기에서 결국 한 점으로 다 만나요. 하지만 위도선은 어때요? 적도랑 나란하게 층층이 쌓여 있어서 서로 절대 만날 일이 없죠. 평생 평행선인 거예요. 이 만나느냐 마느냐 하는 차이가 항법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 지도에 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럼 길을 찾아 떠나봐야죠. 세 번째 섹션, 최단 경로입니다. 여기서는 이 둥글둥글한 지구 표면에서 2 지점 사이를 가는 가장 효율적인 길, 바로 대권 항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퀴즈 하나 내볼게요. 지구에 있는 2 지점을 잇는 가장 짧은 길은 뭘까요? 우리가 맨날 보는 평평한 지도에다 대고 자로 쭉 그은 직선? 땡,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정답은 바로 대권, 그레이트 서클의 일부를 따라가는 겁니다. 대권? 이게 대체 뭐냐고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오렌지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오렌지의 정중앙, 씨가 있는 그 중심을 칼이 정확히 통과하도록 한 번에 싹둑 자르는 거예요. 그때 생기는 단면이 가장 크겠죠? 바로 그게 대권입니다. 지구 표면에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원인 셈이죠. 아니, 그래서 이 제일 큰 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바로 이 대권의 일부, 즉 호를 따라가는 게 둥근 지구 위에서는 2 점 사이의 최단 거리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적도도 대권이고 모든 세로선, 즉
좌호선들도 사실은 대권의 절반인 셈이죠. 그리고 진짜 신기한 건요.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두 점만 아니라면 어떤 두 점을 통과하는 대권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뉴욕까지 가장 빨리 길을 아끼면서 가려면 무조건 이 대권 항로를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장 짧은 길이 항상 가장 좋은 길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네 번째 섹션에서는 최단 거리 대신 편안함을 선택한 길, 바로 항정선 항로라는 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정선,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건 진짜 간단해요. 모든 세로선, 즉 좌호선을 똑같은 각도로 계속 가로지르는 선이에요. 이게 조종사 입장에서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나침반 방향 하나만 딱 정해놓고 이륙해서 착륙할 때까지 그 방향만 보고 쭉 가면 된다는 뜻입니다. 운전대 한번 꺾을 필요 없이요. 엄청 단순하죠? 자, 그럼 이 두 경로 한번 제대로 비교해볼까요? 대권 항로는요, 거리는 제일 짧아요. 최고죠. 근데 문제는 둥근 지구를 따라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방향을 미세하게 바꿔줘야 해요. 조종사가 좀 바쁘죠. 반면에 항정선 항로는 어때요? 거리는 대권보다 길어져요. 이건 단점이죠. 하지만 방향이 딱 고절되어 있으니까 조종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효율이냐 편의성이냐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보통 아주 먼 거리를 가는 국제선은 당연히 대권 항로를 쓰고요. 비교적 짧은 거리나 좀 간단하게 비행하고 싶을 때는 항정선 항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종사들이 실제로 비행할 때 머릿속에 넣고 있는 핵심 숫자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숫자로 보는 항법입니다. 첫 번째 숫자는 바로 1입니다. 왜 1이냐? 바로 해리, 너티컬 마일이라는 독특한 거리 단위 때문인데요. 1해리는요, 위도 1분의 길이에요. 1분이 뭐냐고요? 우리가 시간을 c 분 초로 쪼개는 것처럼 각도 1도도 60개의 분으로 더 잘게 쪼갤 수 있거든요. 바로 그 위도 1분에 해당하는 실제 거리가 1해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약속된 단위가 아니라 지구의 크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단위인 거죠. 그래서 항법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유용한 겁니다. 다음은 중분위도라는 건데요. 이건 그냥 계산법이에요. 이건 왜 알아야 하냐면 앞에서 말한 항정선 항로의 정확한 거리를 계산할 때 필요하거든요. 두 지점의 위도값을 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방법은 아주 쉬워요. 두 지점이 북반구면 북반구, 남반구면 남반구 이렇게 같은 반구에 있으면 그냥 두 위도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끝. 근데 하나는 북반구, 하나는 남반구 이렇게 다른 반구에 있으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됩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복잡한 항법 계산도 사실은 이렇게 단순한 공식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마지막 숫자는 10입니다. 위도 70도. 이 숫자를 넘어가면 그러니까 북극이나 남극에 아주 가까워지면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모든 세로선, 경도선들이 한 점으로 막 모여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쪽이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애매해져요. 나침반이 막 팽이처럼 돌 수도 있고요. 한마디로 일반적인 항법은 여기서 먹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요, 지도 위에 아예 가상의 격자무늬, 바둑판 같은 거 그려놓고 그 선을 따라 비행하는 그리드 항법이라는 아주 특별한 기술을 쓴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본 모든 내용을 이 한 문장이 기가 막히게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두 지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대권이다. 그러나 가장 단순한 길은 항정선이다. 진정한 항법의 기술이란 이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아는 것이다. 결국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상황에 맞게 최적의 길을 찾아내는 것. 그게 바로 항법의 진짜 매력 아닐까요? 자, 이제 여러분은 가장 짧은 길과 가장 쉬운 길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주 긴 여행을 떠나게 된다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가장 빠른 길을 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조금 돌아가더라도 가장 편안한 길을 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여행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오늘 텅 빈 하늘 위에서 길을 찾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